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매우 고통스러운 2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급락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최대 24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4%,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4.41% 급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위기에 맞서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라며 그것은 전쟁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약품 가격,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이슈는 삭제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의 지난달 현대차 판매량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외 판매량이 30만 8천 대로 1년 전보다 2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뉴스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크게 급락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가 넘게 빠지면서 1,700선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빠지면서 55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외인들 어제 다시 한번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요. 특히나 어제 기관도 큰 폭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연기금 측에서 어제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급락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4% 넘게 빠졌고 중국 증시는 이 PMI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4%대의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올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향후 2년 안에 인생에서 최악의 베어마켓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쇼크 후에 구리값이 급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외국인들 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수급 상황 통해서 시장 추이 집계했고 코스피의 투톱 종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이 줄었고 이와 함께 코스피 실적도 크게 급감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이 모두 크게 빠졌습니다. 이 전날에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크게 빠졌고 이와 함께 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급락이었고요. 더불어서 간밤에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백악관 측에서 직접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잃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보면 1월 20일 확진자 이후에 글로벌 정치가 상당히 코로나19 관련돼서 사망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볼 필요는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을 상당히 올리겠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또다시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에 글로벌 증시가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끝난 뉴욕 증시도 오늘 끝난 뉴욕 증시도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4%대 급락 속에서 오늘 마감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정도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미국 증시에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4%대 그리고 나스닥, S&P 500 등이 전체적으로 마치 키를 맞춘 것처럼 4%대 급락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만큼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지표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1분기 때 상당히 주가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우지수 모습이 지난 2020년 1월달 그러니까 1월 첫 주 기준으로 보면 약 23.2%대 지난 1분기 때 급락의 모습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도 지난 1분기 동안 24.2%의 급락,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전체적으로 20%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가운데서 지난 1분기 때 주식하시는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손실의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따라서 지난 1분기 때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좋아질 것인가 그런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유로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유로스톡 500 그러니까 유로존 관련돼서 가장 우량주인 50개 종목의 데이터를 보시면 여전히 앞서서 보셨던 다우지수의 모습과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유로존 관련돼서 가장 우량주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했다는 걸 보면 유로존에 있는 개별 주식의 종목은 보시지 않더라도 상당히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또한 3월달 유로존의 어떤 PMI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것입니까? 그런 어떤 제조업의 데이터를 보면 PMI가 44.5인데요. 44.5가 92개월 내 최저치의 모습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쇼크가 글로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몇몇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로존을 넘어서 미국의 어떤 데이터도 상당히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3월달 그 미국의 데이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더라도 전체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2020년 2분기가 들어선 첫날도 4%의 급락은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시장은 상당히 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근거는 몇 가지 데이터 관련돼서 이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인데요. 글로벌의 어떤 데이터를 토탈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관련돼서도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빨간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도 상당히 빨간색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을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1월 20일 날 한국과 미국이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저께까지 정확하게 보면 오늘 새벽까지는 미국이 어느덧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달 10며칠 날 만 명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 며칠 여일 지나고 보니 어느덧 확진자 수가 20만이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준으로 20만 9,071명의 미국의 확진자 관련돼서 사망자가 4,757명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서 뉴욕 관련돼서 뉴욕주의 어떤 사망자가 1,100명, 그러니까 미국 전체 전체 사망자 관련돼서 25% 이상이 가장 미국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아래 보시는 이게 결국 그 4,757명의 데이터인데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이후의 시장에 대한 판단은 결국 미국의 확진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빨간색의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일어났던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긴 어렵고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결국 확진자에 얼마나 급증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왔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짐 로저스는 앞으로 2년 안에 최악의 장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스티브 무누신 장관은 최근에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상반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오다가 그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어떤 리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전체로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원하는 답은 이런 답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오늘까지는 급락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급등할 것입니다. 이런 답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을 좀 더 행간의 뜻을 해석해 보면 나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과 좀 같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몇몇 인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뜨겁게 좀 화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 로저스, 그러니까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세계 3대 투자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보면 그동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잘 맞췄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주요 키맨들의 코멘트가 시장에 상당히 좀 어떤 말하고 있을까, 이런 좀 평가를 가질 것 같은데, 짐 로저스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보셔야 될 것은 저런 인물이 시장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만큼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그런 어떤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블랙락이라고 그러죠. 블랙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세계 1대 투자자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가끔 우리 한국도 그렇겠지만 가끔 메일링 서비스를 하죠.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 세계 경제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놓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시장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사 내용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어떻게 보면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지난 13일입니다. 3월 13일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난달 13일은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과연 앞으로 미국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 속에 있었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확진자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잘 될 것이다, I'm okay,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똑같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지난달 13일의 얘기처럼 트럼프 어떻게 보면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얘기처럼 그의 주식을 샀다면 상당히 손실폭이 클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의 코멘트가 아직까지는 참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를 넘어서 얼마나 경제 지표가 좀 부정적인가, 이런 좀 평가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실업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어떤 실업률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26일 날 미 노동부가 나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쉽게 말씀드려보면 뭐 노동부에서 실업수당 건수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나왔던 3월 26일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일주 전 좀 데이터에 좀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3월 그 시점에 보면 그 실업률이 328만 3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는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 그 전주보다 상당히 급증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 328만 3천 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1982년 10월 달 어떻게 보면 그 실업률이 69만 5천 명 이후에 상당히 단기간에 급증한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의 트렌드가 1982년보다 상당히 위중하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어떤 노동의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요 시즈널 데이터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점선의 모습이 결국 실업률 부분인데 실업률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일단 노동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실업률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업수당 건수가 328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경제 지표가 하나씩 안 좋은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려라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적인 데이터가 좋지 않다면 나는 내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기에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지난 3월 23일 이때쯤 되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상당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의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바이러스 관련돼서 상당히 그 미국 경제를 지금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떤 상당히 좀 그 공격적인 단어를 좀 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도 앞으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코멘트를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백악관의 코멘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결국 홈페이지나 이런 경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같이 좀 공감을 좀 시청자 여러분과 좀 하고 싶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상당히 이런 어떤 프레스가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MBC에서 그 어떻게 보면 CNBC 어떤 데이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에 있는 한국어로 보면 코로나19 뭐 조종관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닥터 브릭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이죠. 미국에서 20만 명 가량 사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건문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문이 있냐면 결국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상당히 이렇게 위생 관련돼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20만 명 정도 사망자 수가 그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죠. 미국 현재 사망자 수가 4,757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겪어야 되나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겠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 그 20만 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보면 10만 명부터 20만 명 이내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일단 하고 있다 보겠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이거는 영국의 어떤 연구소가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어떻게 보면 많게는 22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평가인데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현재까지 수준으로 그 위생 관련돼서 지금보다 노력한다 하더라도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미국인들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기 나오죠. 이게 백악관 무슨 조종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조종관 즉 백악관의 어떤 정부 담당자가 이런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돼서 과연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 앞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20만 9천 명이지만 전체적으로 틀거리 보면 어느덧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런 사망자 수가 4,700여 명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좀 더 미국의 확진자 수를 좀 크게 좀 보여드리면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결국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확진자가 계속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유에 대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몇몇 인물들, 짐 로저스를 비롯해서 몇몇 인물들이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한다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평가보다도 이런 확진자 수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늘지 않고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급증한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짐 로저스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한 이유에는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 타격도 있지만 일단 높은 부채 수준이라든지 지금은 낮지만 오르면 문제가 될 금리 등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계속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 구리가 그 모든 그 산업재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우리가 유가를 넘어서 구리의 가격을 판단을 보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나빠지고 있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관련돼 상당히 좀 최근에서 급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통상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즘 HTS를 보시면 구리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구리 가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구리 가격은 이건 베이스가 파운드당 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1파운드당 어떻게 보면 그 3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2.05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월 단위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에 그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 즉 월 단위를 보면 이렇게 급락폭이 2020년 이후에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글로벌 경기 관련돼서 구리 가격의 급락은 상당히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난 1분기 동안 구리 가격이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만 폭락한 것은 아니죠. 유가에 대한 리뷰를 보면요. 유가도 지금 이게 월봉 데이터인데요. 월봉 데이터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상당히 급락세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일봉 단위로 보더라도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럴당 65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20달러. 그러니까 어느덧 이게 약 70% 이상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의 급락은 결국 글로벌 증시에 어렵다는 것과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이 그만큼 시장의 어떤 인덱스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자들이 결국 시장에 대한 아랫방향을 보는 핑계가 구리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결국 글로벌 경기 관련돼서 중국이 결국 앞으로는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 그것은 결국 구리 가격의 급락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구리 가격을 리뷰를 드리기 전에 구리 가격은 결국 자동차 업종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평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 우리가 포드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여전히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현대차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부진하지만 포드 그리고 GM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리 가격의 급락은 글로벌 경제 관련돼서 가장 키맨들의 어떤 영향과 가장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아마존의 주가는 리뷰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의 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밖을 나가지 말라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는 밖을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영화를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생필품을 사고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월드뱅크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뱅크가 우리가 보신 이유가 이 월드뱅크의 데이터가 나온 지가 어제 나왔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월드뱅크가 바라보는 시각, 즉 요 차이나의 그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평가 요거의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선이 차이나죠. 차이나는 작년에 GDP가 6.1. 근데 이번에 월드뱅크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는 6.1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의 GDP가 2.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 1년 사이에 GDP가 6%에서 2%에 급락했다는 거 보면 결국 글로벌 경기가 지금보다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상당히 월드뱅크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데이터, 즉 우리가 PMI나 몇몇 데이터도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월드뱅크가 바라보는 시각이 올해 중국이 약 2.3%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몇몇 그 리서치 센터에서 결국 이제 월드뱅크의 데이터를 보면서 2020년 중국의 GDP가 6%가 아니라 2.3%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세계 공장의 중국이 지금보다 더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PMI 데이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PMI 데이터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PMI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데이터, 뭐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 못 드린다 하더라도 급락세의 모습 보이겠죠.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글로벌 경기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또한 오늘 이후에도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제적인 데이터는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4%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장 막판에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인프라 부양 이 정책 옹호 발언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 줄였고 현재 이 선물 시장도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모두 다 거의 동조화로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안 좋을 거란 분위기를 어제 국내 시장이 감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장 막판까지 급하게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 시장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급하게 밀렸다가 일단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 근데 솔직히 경기 부양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양책이 아니라 구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특단의 조치, 사상 최대 금액 이런 쪽으로 각국 글로벌 정부들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2008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금액이 사상 최고고 역대 최대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한 지금 10년 넘게 10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커진 경제 대비해서 2008년도보다는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만큼 충격이 더 컸다는 부분을 봤었을 때 지금 많이 얘기를 나오고 있는 금액 정도가 과연 시장의 경기를 회복시켜서 V자로 돌릴 만한 금액인가, 이 부분은 아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일단 글로벌 증시가 한 21선 중심, 즉 낙폭이 컸다가 21선까지 회복했던 상황 쪽에서 그럼 21선 이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대한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 경감이 되거나 이쪽에 대해서 안도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확진자 수의 코로나19 사태의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돌파할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밀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어제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살짝 반등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저점대 부근이 아닐지라도 시장은 모멘텀을 약간 상실하고 있다,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보수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도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이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 외환 시장이 123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자체가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3월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고 있노라면은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앵커님도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 동참하시나요? 아, 네, 저는 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네. 보니까 개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제는 네. 또 큰 폭으로 사들였던데 좀 네. 아무래도 수급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앵커님 주변 친구분들이나 주식을 평생 안 해보셨던 분들도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 주식 매수한 게 어때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앵커님은 사시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뭐 질문을 네. 많이 받긴 했는데 저도 그렇죠. 대표님처럼 비슷하게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가 저점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앵커님이 전문가로 데뷔하셔도 될 정도의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3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12조 원 넘게, 20거래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를 받아내면서 한 1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연기금이 한 3조 원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한 1조 2천억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거친 매도를 방어를 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3월 달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비슷하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또 개인의 매수의 질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신용 잔고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급감했습니다. 거의 뭐 시장이 급락할 때 초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더 가동해서 이거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오히려 신용장고는 주가의 급락과 함께 거의 반대 매매까지 쉽게 저희가 표현하는 털리는 수준까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조 2천억대 부근 정도까지 신용장고가 한 10조 원대에서 6조 2천억대 거의 피눈물이 나면서 또 정리가 되는 이번에도 역시 힘들어 이런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조 2천억대 부근에서 시장이 약간 또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는 신용장고가 더 늘지는 않는데 코스닥이 살짝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특히 요즘 보니까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되겠네 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신용을 늘려서 변화를 꿈꾸자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욕심입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서 그를 통해서 뭔가 레버리지를 키워서 나는 주식을 잘해 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버리십시오. 차라리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자금 대응할 수 있는 여력만 정도로 지금 이 시점이 지나가면 괜찮으리라. 근데 시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본다는 관점과 함께 대응하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그 이상의 어떤 무리한 전략은 절대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셀트리온 관련된 또 이슈가 계속 있죠. 어제 장마감국에 나왔던 셀트리온 이슈를 보게 되면은 테마스택이라고 하는 국부펀드가 판다고 블록딜로 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보통 블록딜로 나오게 되면 5%대가 많은데 지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8%대, 10%대까지 할인율로 계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또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동안 좀 이러려고 주가를 올렸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특히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래도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 쪽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만하게 뺄 수 있는 현금의 장이 어딜까라고 하게 되면 또 한국 시장이라고 바라봤다는 게 조금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이런 국부펀드도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오버행 이슈와 함께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예탁금 관련된 부분들인데 시장에 부동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1억을
진짜 예금을 하게 되면은 요즘 기준 이자율로 봤었을 때 세금 다 떼고 한 달에 6만 원 받습니다. 1억 예치에서 한 달에 6만 원으로 뭘 하겠느냐? 차라리 주식하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부동산 했던 투자 자금들 지금 상황에서 집도 보러 갈 수 없는 상황들인데 무슨 부동산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노려서 주식하자. 이런 자금들이 밀려오면서 예탁금이 한 25조 원대 부근 내에서 작년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한 45조 원까지 넘다가 오늘 어제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43조 원대 거의 물밀듯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예탁금 자체가 부동자금을 흡수한다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만큼 아마 추가적인 개인 중심의 실탄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어떤 자금은 많다고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약점이 하나가 어떤 결집력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 작은 자금을 통해서 선현물을 모두 다 드라이브하는 그래서 결집력이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대처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최근에 나오는 예탁금 동향이나 어떤 개인 매수의 질을 따져볼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이 부분이 시장을 어떤 방향성을 돌릴 만큼 어떤 강력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는 정도, 지탱하는 정도로만 쓸 가능성이 높다는데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좀 돌아올 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오산일 수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동향을 바라볼 때 달러와 추이, 달러 인덱스를 많이 바라봐야 될 수준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달러 인덱스가 달러와 강세로 103, 104대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0대가 좀 무너지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어떤 달러와 자체에 대한 약세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와야 다국의 통화가 강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렇게 들어올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달러와 약세에 대한 자체적인 달러와의 약세가 아니라 상대 통화 대비한 약세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유로화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지금 다시 달러화가 약세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강하게 달러화가 99대 이하로 나가기 시작을 해야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너무 많이 팔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당장 오늘이나 내일 매수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흐름들도 투자 심리 자체가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또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버팀목을 개인 중심으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장세에 대한 변화 쪽으로만 한정되면서 보는 게 수급 관련된 부분들은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수급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시장의 변동성도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바닥은 다 찍은 거 보고 돌아갈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찍은 저희의 바닥, 지금 이어졌던 1,500선대 정도의 흐름들 가지고 바닥을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은 보통 보면은 코스피 지수나 어떤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리스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급하게 밀리면 처음에는 낙폭이 컸다가 일단 회복은 하죠. 회복은 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그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물론 하락 강도가 그때만큼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추세 자체가 점진적으로 그때를 다시 탈인하는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정도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즉 땅바닥이라든가 다중바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확진자 추이와 관련된 쪽에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논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봉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이어졌던 조치와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이어지다 보니까 확진자가 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을 것이다. 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은 숫자로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 진행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대감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어지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중국의 제조업 PMI, 특히 가장 먼저 발병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어졌다고 하는 중국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제조업 PMI와 관련된 쪽을 봤었을 때 일단 3월 달 지표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반대까지 갔다가 50대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처럼 우리도 확진자만 줄어들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도 세계의 공장인 만큼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그대로 해서 뭐 PMI가 50대, 60대, 70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일단 공장이다 보니까 만들어는 내는데 수요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죠.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떤 가장 정점은 미국과 유럽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중국이 다시 생산하는 물품을 충분히 사주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표상으로는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미국은 또 소비가 경제의 70%죠. 근데 지금처럼 어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집세도 못 낼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모기지 관련된 쪽에 대한 부실화도 우려가 되고 게다가 또 기업들도 신용 경색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이 아직까지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추스리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확인될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은 2월 달을 지나서 3월 달과 4월 달 얼만큼 안 좋았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동성은 남아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탑2 종목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급감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현재 코스피 실적도 크게 급감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한 실적 가지고 지금 논할 부분들은 아니죠. 작년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일단 매출은 그나마 선방했는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낮습니다만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그러나 즉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수익성은 안 좋아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작년의 동향이었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가 힘들었다 보니까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참 아쉬운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말부터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온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기대감과 올해 아마 작년 한 1,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국내 기업들 적어도 한 30%는 돌아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졌었는데 또 운도 없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실적 관련된 얘기를 지금 당장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4월 7일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금 증권사가 전망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여파를 타격을 받았을지 반도체 쪽만 살짝 그나마 선방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모두 다 스마트폰 엉망이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적어도 상반기는 어떤 예측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반기를 끝나고 하반기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상저하고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쪽은 일단 뚜껑 열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며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4도, 전주는 3도, 춘천은 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과 춘천이 18도, 전주는 16도 나타나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이렇게 날은 대체로 맑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첫 건조 경보까지 발효되는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는 전국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맞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수원의 아침 기온 3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하고 있고 대구는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에 따라 대기도 계속해 메말라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